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중력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의 빠르기와 운동 상태를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진짜 사람들이요, 조금 이제 이런 지방에서 살다가요, 얘들아, 서울로 오려면 무엇 해야 돼요? 걸어가는 시대였었죠, 아주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가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점점 속도가 빠른 장치들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런데 이런 장치들을 쓰다 보면 무엇이 필수예요, 얘들아?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수죠. 내가 봤을 때 이제 자동차는 거의 발달할 만큼 발달한 것 같고요. 더 이상 도심에서 속도가 더 여기보다 빠른 자동차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내에서 제한 속도들이 다 있어, 없어, 얘들아? 있죠. 여기서 200km만큼 속도를 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안전장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떤 회사가 얼마나 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렇죠? 그게 훨씬 더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물리량을 분석해 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양과 무슨 양이에요, 얘들아? 운동량과 무슨 양이 됩니까, 얘들아? 충격량이 됩니다. 자, 무슨 양과 무슨 양이 돼요, 얘들아? 운동량과 충격량이 돼요. 여기서 정신 좀 차려봐. 자, 첫 번째 무슨 양, 얘들아? 물체가 지금 운동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효과를 나타내는 누구예요, 얘들아? 물리량의 운동량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아마 책에는요, 운동하는 물체의 물리량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결국 운동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운동 누구를 나타내는, 얘들아? 효과를 무엇에는 나타내는 무슨 양을 말합니까, 얘들아? 물리량.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요거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자, 이제 물리만큼 우리는 얘네들의 누구예요, 얘들아? 공식을 정리해 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야, 선생님이 아까 한강에서 운동하고 왔다 그랬지. 근데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걸을 것 같아? 뛸 것 같아? 뛰죠. 그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이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속도가 한몫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하는데 선생님이 뛰고요, 선생님 옆에 100kg짜리 어떤 남자가 뛰어. 근데 우리 둘은 똑같은 속도로 뛰어. 누가 훨씬 더 땀을 많이 흘리고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아? 100kg짜리 남자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랑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 몸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물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누구에 비례합니까, 얘들아? 질량에 비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개념과 공식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운동량 P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앞으로? 질량에도 비례하고 속도에도 비례하니까 MV의 곱으로 계산할 겁니다. P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얘들아? MV. P는 뭐라고요, 얘들아? MV. P는 뭐라고요? MV. 그런데 이 M의 단위가 무엇이에요, 얘들아? 질량이니까 단위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미터 퍼 세크가 되죠. 새로운 물리량인데 새로운 단위는 우리 안 쓰고요, 그냥 기존에 있던 단위를 쓸 거예요.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크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람이 나올 경우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1kg 있죠. 1kg은 몇 g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1000g에 해당하니 혹시 200g짜리 물체다라고 얘기할 경우 0.2kg으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고등부 통합과학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물리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수업할 때 대개는 스칼라 벡터라는 걸 설명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이게 뭐냐면 우린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등장하는 다양한 물리 파트의 물리량에서 방향에 대한 개념을 그닥 구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부에 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이에요. 방향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방향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볼 수가 있었냐? 보니까요, 질량의 방향이 어디 있어요? 그쵸? 부피에도 방향이 없습니다. 누구는 방향이 있어요, 얘들아?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개의 물리량 중 하나가 방향이 있어요? 네, 누구도요? 운동량도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방향은, 얘들아? 운동량의 누구는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습니까? 속도의 방향과 같아요, 안 같아요? 속도의 방향과 무엇해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달라지고요. 선생님이 좀 더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몸을 전체적으로 잘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앞으로 뛰어가다 지금.
뒤로 이렇게 내가 해변가 한강에서 너무 아줌마 같아. 그래서 뒤로 가다가 다시 그냥 앞으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방향에 따라 운동의 효과도 다르다 안 다르다 얘들아?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구를 갈 거냐면 운동 상태를 이제 변화시켜줘야 돼.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누구예요 얘들아? 충격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어쨌든 누굴 줘야 돼 얘들아? 충격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얘들아? 줘야 돼. 가끔 니네들이 있잖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쓴소리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얘들아? 사실 충격을 받을 만큼 많이 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어른들 중에 누가 너네들한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애들을 끌어내려고 충격을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사실은 그 충격량이 클수록 변화량이 큰 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격량은 무엇이냐면 누구요 얘가? 운동량의 무슨 양을 얘가? 변화량을 우리가 무엇하려고 얘들아? 만들려고 주는 게 바로 충격량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무엇하는 얘들아? 결정하는 누가 됩니까 얘들아? 물리량이 바로 누가 됩니까 얘들아? 충격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네들도 공식을 집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야 충격을 줄 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힘이야. 맞죠? 그래서 자동차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다리에다 힘을 줘서 엑셀을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좀 더 충격,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주고 싶으면 무엇 해야 됩니까? 엑셀을 정말 세게 밟아야 돼. 그래서 누구요 얘들아? 충격량 I는 내가 준 누구의 크기에 비례합니까 얘들아?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엇이냐면요. 내가 정말 충격량이 크게 필요한데 엑셀을 있는 힘껏 밟아서 더 이상 밟을 수는 없어. 그러면 이거를 밟고 오랫동안 버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충격이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충격을 줄 때, 이 힘을 줄 때, 이 힘을 주는 누구요 얘들아? 누구요 얘들아? 시간에도 충격량이 비례해요? 안 비례해요 얘들아? 비례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충격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얘들아? 힘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힘을 무엇해요 얘들아? 지속해서 주는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I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F 델타 T라는 공식을 써요. I는 무슨 델타 T? F 델타 T. I는 무슨 델타 T? F 델타 T.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쟤네들의 단위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F의 단위가 누굽니까 얘들아? 뉴턴. 델타 T의 단위가 누구예요? 세크. 그래서 얘는 뉴턴.세크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세 번째. 얘도 방향이 있어요. 자, 누구냐? 시간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방향이 있어요 얘들아? 힘의 방향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누구요? 충격량의 누구는요?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아요 얘들아? 힘의 방향과 같아요? 안 같아요? 힘의 방향과 뭐 돼요? 같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 배운 거야. 한 번만 따라해봐. 다시 P는 무슨 부위 얘들아? MV. 한 번 더 P는 MV. I는 F 델타 T. I는 F 델타 T. 맞죠? 그래서 P는 MV, I는 F 델타 T. 아주 기본적인 두 개의 물리량을 배웠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좀 코멘트를 달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운동량을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 언어에 대한 표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운동량은 P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은 원래 P죠. 근데 변화량이라고 했으니 앞에 델타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저 변화가 있으려면 충격이 필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충격만큼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델타 누구는요 얘들아? P는 누구랑 같아요 얘들아? I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래서 충격을 준 만큼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타난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충격량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그래프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선생님이 한 개의 개념을 좀 더 추가할 건데요. 자, 누가 있냐면 우리는 누구의 그래프를 줍니까 얘들아? Y축이 F, X축이 누가 됩니까? T가 돼요. Y축이 F, X축이 T가 돼요. 이때 여기 보세요. 얘가 4N이에요. 자, 4N의 힘으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4N의 일정 크기의 힘으로 무엇해요 얘들아?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힘을 줘요. 자, 이때 얘가 몇 초입니까 얘들아? 3초 동안 이렇게 줬다라고 해봅시다. 규민이 여기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I는 F 델타 T라고 배웠죠. 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F 곱하기 델타 T 하면 총 여기가 12N점 세크의 누가 됩니까? 충격량이 돼요. 그래프 아래에 누구는요 얘들아? 넓이는 누가 됩니까 얘들아? 누가 돼요? F 델타 T로 충격량에 해당한다 라는 겁니다. 무슨 그래프에서? TF 그래프에서.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미친 학교에서 이렇게 쉬운 그래프를 주겠어요? 다 구하죠. 맞죠? 자, 그래서 물론 다른 그래프를 줄 거지만 그 다른 그래프가 사실은 현실이에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내 몸의 건강 변화를 위해서 주사를 맞을 거예요. 주사가 선생님 몸으로 주사바늘이 들어옵니다. 맨 처음 봤을 때 그냥 그랬어. 근데 찔려서 들어오면서 내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올 때까지 점점점 아파 안 아파 얘들아? 아파. 주사를 빼면서 점점 덜 아파 안 아파 덜 아파 더 아파 얘들아? 덜 아파. 그 얘기는 주사 바늘이 내 몸에 들어와서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크기가 바뀐다라는 거야 얘들아? 힘의 크기가 바뀐다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런 식의 그래프가 형성됩니다. 대다수 우리가 물체에게 힘을 주면 항상 저런 식의 그래프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FT 그래프에서 TF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무슨 양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충격량. 어떤 학교에서도 이 그래프를 준 상태에서 수학적으로 여기는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여기는 넓이를 줘요. 주고 나서 뭘 구하라고 나오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사 맞을 때야. 선생님 이 주사가 얼마나 아파요? 네 이거요 처음에 들어갔던 0N이고요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는 100N. 이런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못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는 무슨 양 얘들아?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무슨 양이야 얘들아? 충격량이고 여기서 F 델타 T로 원래는 I를 구해야 되죠. 자 주사를 맞는 시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요게 T인데 나는 얼마나 아픈지 내 몸에 가야지. 누굴 물어봤어요 얘들아? 힘을 물어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프에서 충격량은 준다 했어 안 준다 했어? 충격량의 수학적 수치를 줄 거예요. 시간도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해요 얘들아? 시간마다의 힘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충격량을 델타 T로 나누면 결국 내가 받았던 전체 힘 중 무슨 힘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 얘들아? 평균 힘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죠.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항상 뭘 물어봐요 얘들아? 평균 속도, 평균 힘, 평균 점수를 물어보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야 그래서 결국 뭘 물어봐 얘들아? 나중에 대학 갈 때도 수학만 잘하는 애를 뽑아? 아무리 수학학과지만 수학만 잘하는 애 뽑지 않습니다. 왜요? 가서 배우는 책이 원서거든요. 그럼 얘는 영어도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래서 몇 과목의 어떤 평균치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저렇게 뭔가 변화가 지속적으로 지속될 때 거기에 대한 무슨 치를 얘들아? 평균값을 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체 충격량을 누구로 나누면 얘들아? 시간으로 나누면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평균힘이 나와 안 나와? 평균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봤어. 알겠어. 이제 우리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로 들어갈 거야. 무슨 양과 무슨 양의 관계로 들어갈 거야? 운동량과 무슨 양의 관계로 들어갈 거야? 충격량의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로 갔을 때 병규야 자 우리 누굴 볼 거냐면 운동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야.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시원이 딱 때렸어. 몇 뉴턴의 힘으로 때렸는지 알 수 있냐? 절대 없어. 항상 충돌이 일어날 때 보면 충격이 있을 때 보면 몇 뉴턴으로 부딪혔는지 알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자동차가 벽을 들이받았어? 몇 뉴턴으로 들이받았는지 알아 몰라 얘들아? 몰라. 그래? I는 무슨 델타T라고 했어? F 델타T인데 절대로 F를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I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요. 자 물리학자는 다른 방법으로 구해내겠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에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고 이 친구가 V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물체에게 누구를 줍니까 얘들아? 충격을 줘요. 이 물체에게 누구를 줘요 얘들아? 충격을 줘요. 몇 뉴턴인지 몰라요. 시간이야 체크할 수 있겠지만 따라서 우리가 충격량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물체가 굴러가서 잠시 후 속도를 봤더니 몇 V가 돼 얘들아? 3V가 돼. 오! 변화 후 결과를 알 수 있어 없어 얘들아? 결과는 알아. 그러면 충격이 있기 전과 충격이 있은 후에 누구요 얘들아? 그 변화를 보고 우리는 충격량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죠.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얘들아. 우리가요, 요거를 무슨 운동량이라고 얘기하냐면, 요거, 처음에 이 친구의 질량과 누구요, 얘들아? 속도의 곱으로 구한 게 요게 무슨 운동량이야? 요게 처음 운동량이야. 됐나요? 왜 운동량이 바뀌었을까요? 충격이 가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충격이 가해지면 속도가 다른 나중 운동량이 발생을 해야 안 해요? 나중 운동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는 F는 모르지만 I를 구할 수가 있어요. F를 모르면 절대 I를 구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I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맨 처음 운동량이 몇이에요, 얘들아? MV예요. 충격량이 I죠. 나중 운동량이 몇 MV입니까, 얘들아? 3MV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따라서 이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 I는 몇 MV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2MV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지금 2MV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었거든요. 니네가 알고 있는 방향 플러스 아니면 무엇이에요, 얘들아?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대로 무엇합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무엇이다, 얘들아? 2MV의 충격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단원에서요, 요 공식만 써도 등장하는 대다수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이 뭐 이렇게 완자 문제집에 이렇게 있군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써주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마다. 몇 번 쓰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거 한두 번을 안 해서 문제 풀 때마다 선생님이 써주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처음 운동량에서 충격량이 더해지면 나중 운동량이 나와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를 넘기면 결국 I는 무엇이 돼요, 얘들아? 나중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을 뺀게 돼요, 얘들아? 처음 운동량을 뺀게 되는 거 맞지요? 자, 이렇게 되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게 바로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 누가 돼요? 델타 P가 돼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얘들아 충격량과 같아 라는 걸 우리가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I는 누구예요, 얘들아? 델타 P와 같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니네들이 계산할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킬로그램 점 누구예요, 얘들아? 미터 퍼 세크에서 역시나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크로 써요. 이렇게 해서 결국 내가 나온 델타 P는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크가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요, 요 델타 P와 I는 같은 거죠. 문제 끝에 충격량이 몇인가?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단위를 이거로 써야 돼? 뉴턴 점 세크로 써야 돼? 뉴턴 점 세크로 바꿔서 써야죠. 델타 P를 이용해서 내가 I를 구한 것 뿐이고요. 문제에서 I를 물어봤으면 뉴턴 점 세크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게 정확해요. 그리고요, 사실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크와 뉴턴 점 세크는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자, 얘가 델타 P가 10이다. 그럼 10kg 점 미터 퍼 세크나 10뉴턴 점 세크나 같은 건데요. 문제에서 질문을 그렇게 하셨다라면 그걸로 답변을 단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봤어요.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무엇한다? 얘들아 변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니네 누구로 갈 거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갈 건데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 대개는 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팍 밀거나 옆에서 팍 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두 물체가 가다가 충돌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여러분들은 작용 누구의 법칙? 반작용의 법칙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법칙을 알아두셔야 돼요, 얘들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좀 알아둡시다.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무엇이냐? 반드시 두 물체가 충돌할 때만 발생하는 이러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빙판 있죠? 빙판에서 실험을 할 거예요. 왜 빙판에서 선생님 실험을 해요? 네, 마찰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변수의 요소가 없어요. 여기가 무엇이에요, 얘들아? 빙판이고요. 누가요, 얘들아? A가 B를 자, 밀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B를 무엇했어요, 얘들아? 밀었어요. 그랬더니 B가 무엇합니까? 슝 하고 무엇해요? 뒤로 물러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A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B가 물러난 만큼 누구도 밀려나요, 얘들아? A도 밀려나더라는 거야. A가 B를 약하게 밀었다? 그랬더니 A도 뒤로 약하게 밀려. A가 B를 세게 밀어서 많이 갔더니 A도 뒤로 많이 가더라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A가 B에게 충격을 줬지만 A가 B에게 충격을 줬을 때 반대로 A도 자기가 충격을 준 만큼 받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됐나요? 그래서 내가 벽을 세게 치잖아. 그러면 벽만 어떤 손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손도 아픈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두 물체가 무엇을 할 때
두 물체가 무엇할 때 얘들아? 충돌할 때. 두 물체가 무엇할 때? 충돌할 때 서로 무엇하는 힘의 크기는 같고 주고받는 누구의 크기는 같고 힘의 크기는 무엇하고 얘들아? 크기는 같고 무엇합니까 얘들아? 방향이 무엇이다 얘들아? 방향이 무엇이다 얘들아? 반대이다 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얘들아?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제3인 법칙이에요. 알겠죠? 규민아 네 친구 좀 껴봐. 자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무엇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얘들아? 같다라고 얘기했죠.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무엇합니까? 방향은 반대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타나냐면 FA는 누구랑 같아? FB와 같은데 방향만 반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같아.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서로 충돌할 때 A가 B에다가 손을 밀어가지고 접촉한 게 3초야. 그러면 B도 A와 접촉한 시간이 몇 초야? 3초야. 손을 붙였다 뗀 시간이. 맞죠? 그러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내 델타 TA와 델타 TB도 같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힘과 충돌 시간이 뭐예요 얘들아?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IA는 몇이 됩니까 얘들아? FA 곱하기 누가 돼요 얘들아? 델타 TA가 되는데요. IB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FB 당연히 부호는 반대고요. 곱하기 델타 T 누가 됩니까? B가 되죠. 근데 얘랑 같아요. 얘도 같아요. 맞죠? 그러면 결국 누가 같습니까? IA와 IB는 같아요 안 같아요? IA와 IB는 무엇해요? 같아요. 부호는 뭐가 됩니까 얘들아? 부호는 반대가 되겠네요. F가 반대 방향이니까요. 맞나요?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에서 FA와 FB는 무엇하다야? 같다라.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적용해서 선생님이 예제 문제 하나를 접근해 봅니다. 두 물체가 무엇할 때? 충돌할 때. 두 물체가 무엇할 때 얘들아? 충돌할 때. 요 때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우리가 봤더니 요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이 A라는 물체의 질량이 M이에요. 이 친구가 몇 V의 속도로 가요? 얘들아 4V의 속도로 갑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요. 멈춰있는 B라는 물체가 있어요. 몇 M이에요? 질량이 2M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뭐에 있어요? 멈춰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다가 무엇을 할 거야 얘들아? 충돌을 꽝 할 거야. 충돌을 할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충돌 후 B가 어떻게 됐냐? 자, B가 누구의 속도를 갖게 돼 얘들아? V의 속도를 갖게 됐대. 됐나요? 자, 지금 우리는 B에 대한 건 아는데 A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얘들아? 충돌 후 누구의 속도는? A의 속도는 하고 나왔어. 충돌 후 누구의 속도는 얘들아? A의 속도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모든 변화를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B예요. 이 지구상의 대다수의 충돌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반대편의 I의 모든 걸 알면 또 상대편의 I의 누구를요 얘들아? 변화를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돌하는 두 물체의 충격량은 뭐하다 그랬어?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누구에 대해서 구해볼 거예요 얘들아? B에 대해서 좀 구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니네한테 계속 써달라고 했던 공식이 무엇이었냐면 처음 운동량 플러스 B의 충격량 더하면 B의 나중 운동량이 나와 안 나와 얘들아? 나오죠. 요 공식 써달라고 했습니다. 맞죠? 졸리면 서서 들어도 돼요. 자, 처음 운동량 B는 멈춰 있었어. 그러니까 MV의 곱이 몇이에요? 0이에요. 됐나요? 질량이 있으면 뭐합니까? 속도가 0인데요. 맞죠? MV의 곱이 0이고요. 자, B의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나중 운동량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V가 돼요. 질량은 2M이고요. 그래서 갖다 곱하면 몇 MV가 됩니까? 얘들아? 2MV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2MV가 되죠. 됐죠?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결국 IB는 몇 MV야 얘들아? 2MV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뭐하다 그랬어 얘들아?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누구는요 얘들아? IA는 방향은 반대이고 충격량은 무엇이에요? 같아요. 마이너스 2MV가 납니다. 됐나요? 이제 누구로 갈 거냐면요.
자, 요걸 통해서 A의 운동량의 변화로 갈게요. A의 운동량의 변화로 갔더니 누굴 볼 수가 있냐면 똑같아. 저 공식 또 써줘. 처음 운동량 플러스 A의 충격량. 그럼 누가 나와 얘들아? 나중 운동량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A의 처음 운동량 봐봐. 니네가 계산해봐. 몇이야? A의 처음 운동량 몇 MV야? 그렇지, 얘가 4MV야. 충격량은 여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 2MV예요. 맞나요? 그럼 나중 운동량 몇이 돼요? 그렇죠. 2MV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가지고 얘를 풀어내야 돼요. 결론적으로 A는 충돌 후 몇 MV의 운동량을 가져요? A의 나중 운동량. 몇 MV의 운동량을 가져요? 2MV의 운동량을 가져요. 됐나요? 원래 누가요 얘들아? 운동량이 누구 곱하기 누구죠? 질량 곱하기 누가입니까 얘들아? 속도가 운동량이죠. 맞나요? A의 질량은 몇이에요? A의 질량은 몇이에요? M. A의 나중 속도는 몇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거랑 나중 속도를 곱했더니 결국 EMV가 나왔다 안 나왔다? EMV가 나왔다는 뜻이네. 됐나요? 너는 이거 하나, 이 원리 하나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되게 많아.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M 없어지죠. 따라서 나중 속도는 몇 V가 되는 거야? 2V가 되네요. 됐나요? A의 나중 속도는 2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한 2번 정도 연습하면 어지간한 여기 완자에 나와 있는 문제 다 풉니다. 됐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충돌에 대한 건 거의 다 배워가요. 자, 우리 단지 그러면 애들은 자꾸 충격량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 선생님 충격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요, 우리 운동할 때 운동선수들이 계속 무엇합니까 얘들아? 야구선수가 배트로 공 치고 막 이런 건 다 충격량이야. 맞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야구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요. 무슨 양 자체를 얘들아? 충격량 자체를 무엇해요 얘들아? 크게 하기 위한 누구요 얘들아? 우리의 여러 가지 지혜나 노력들을 한번 볼 거야. 경우의 수를. 야, 다시 말하지만 I는 무슨 델타 T야 얘들아? F 무슨 T야? 델타 T야. 됐나요? 그러다 보니 I를 크게 할 때 F도 크게 하고 델타 T도 크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 두 개를 크게 동시에 크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구 선수가 배트로 공 치는데 이 공을 칠 때 내가 델타 T를 크게 한다는 건 배트가 얘를 무 하고 계속 치고 간다는 거야.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치는 순간 반대편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델타 T는 이미 짧은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충격을 많이 줘야 홈런 칠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뭘 기르는 거야 얘들아? 팔 힘을 기르는 거야. F를 크게 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F를 크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우리는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F를 크게 하게 하는 것과 델타 T를 크게 하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F를 크게 할 때 대다수 운동선수들이 무엇을 칠 때 얘들아? 공을 무엇할 때 얘들아? 칠 때. 이럴 때 우리 F를 크게 하는 게 됩니다. 됐을까요?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델타 T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자,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 심하게 조는 놈이 있어가지고 빨대에다가 독침을 넣어가지고 후 쏠 거야. 탁 맞으라고. 그치? 근데 사실 선생님은 노약자라 기력이 없어. 그래서 후 했더니 앞에 떨어져. 내 발등에 맞으면 어떡해? 그쵸? 충격량을 크게 해야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이때 델타 T를 크게 하는 거야. 빨대에다가 침을 넣어서 후 쏜다 그랬죠? 근데 난 힘이 없어서 후 이렇게 쏘게 돼. 대신 후 하고 어떻게 쏘는 거야? 길게 쏘는 거야. 충격을 받는 시간을 무엇하게 하는 거야?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빨대를 긴 걸 써. 그래서 이 빨대를 다 통과할 때까지 후 하고 계속 부는 거야. 그럼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충격량이 커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럼 푹 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칠 때 대포를 쐈잖아요. 이 대포를 쏠 때 대포의 포신의 길이를 달리해서 제작합니다. 이 대포가 가까이 떨어져야 될 때 있고 멀리 떨어져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거 방향 조절로 이거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멀리 쏘야 될 때는 대포가 받는 힘을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포에 누구를 길게 합니까 얘들아? 대포에 누구를 길게 해요 얘들아? 포신을 무엇해요 얘들아? 길게 제작을 하면 충격량 자체가 커지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선생님 오늘 안전에 대한 걸 배운다는데 안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치? 계속 우리는 그 요소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냐면 말 그대로 충돌과 누구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안전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오늘 내가 봤을 때 반성은 못할 것 같아. 자, 충돌과 안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충돌과 안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충돌과 안전에서 선생님이요. 같은 높이에서 달걀을 떨어뜨릴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달걀을 떨어뜨릴 건데 얘 질량이 m이고 얘도 질량이 똑같이 m이야. 니네들 자유낙하 운동 배웠겠지만 얘네들이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면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에 누가요? 얘들아 속도가 똑같아요. 맞나요?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에 속도가 같은데요. 얘가 타일이고요. 얘가 누굽니까? 얘들아 쿠션이에요. 그런데 저 달걀이 떨어질 때 타일이 떨어졌더니 네 멈추긴 멈춰요. 결과가 똑같아요.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가 같고 둘 다 어쨌든 결론은 멈춰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멈춰요? 얘들아 깨지고 멈춰요. 얘는요 안 깨지고 멈춰요. 그럼 얘가 좀 더 안전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얘가 안 깨지고 멈추는 건 니네들이 예상을 할 거야. 푹신푹신해서요. 푹신푹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얘들아? 많이 걸려. 그래서 그래프로 보여주면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X축이 누구예요 얘들아? T예요. Y축이 F인데요. A 같은 경우는요. 이 큰 충격을 받는 시간 자체가 짧아요. 짧은 시간 동안 너무 큰 충격을 받네요. 그런데 B는 똑같은 충격을 받는데 충격을 받는 시간이 뭐예요 얘들아? 길어요. 힘이 분산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여기 F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 얘가 SA, 얘가 SB, 면적 SA는 S 누구랑 같아요 얘들아? B랑 같은 거야. 면적이 같아. 충돌 직전의 속도가 같고 둘 다 결국은 멈춰 안 멈춰? 멈춰. 맞죠? 야 너네 자동차 사고 날 때 봐봐. 내가 벽을 들이받았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여기서요 충격을 받는 양은 일정해요. 그런데요 내 차는 고급 승용차여서요 난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충격을 받아도 나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적어서 덜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그래서 고가의 자동차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니네 볼게요 얘들아. 봅시다 얘들아. 전체 넓이를 얘네들 충격량이죠. I는 무슨 델타 T야? F 델타 T야. 자 F가 계속 바뀔 건데 F는 전체 충격량을 델타 T로 나눠주게 되면 이때 우리가 구하게 되는 F는 무슨 힘이라고 그랬어 얘들아 아까? 무슨 힘이라고 그랬어? 평균 힘이야. 이 전체 넓이를 이 T로 나눠줘. 전체 넓이를 이 T로 나눠줘. 됐나요? 전체 충격량을 진짜 걸린 시간 전체로 그냥 나눠줘 버리면 일괄적으로 나눠줘 버리면 얘네들의 무엇이 나와요 얘들아? 평균 힘이 나옵니다. 평균 힘이 나와. 이게 A의 평균 힘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 누구요 얘들아? 요게 누구의 평균 힘이에요 얘들아? B의 평균 힘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A보다 B가 평균 힘이 훨씬 작아요 안 작아요? 작아요. 맞나요? 시간을 통해서 분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에 우리가 누가 있어요 얘들아? 에어백이 있어요. 이러한 안전장치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에어백. 그쵸? 그 다음에 애들 잘 모르더라. 범퍼가 멋으로 달아놓은 거야? 범퍼가 안전 때문에 달아놓은 거야. 범퍼를 달아놓음으로써 자동차가 좀 더 길어 짧아 얘들아? 길어. 그래서 충돌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짧아져 얘들아? 길어져. 그 다음에 놀이터에 무엇이 있어 얘들아? 요즘 놀이터 보면 무슨 매트 깔아놨어? 안전 매트 깔아놨어 안 깔아놨어? 깔아놨죠.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딸이 선생님 말 안 듣고 놀이터에서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네를 타는데 너무 세게 타는 거야.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야. 위험해 위험해 그렇게 세게 타지 마. 괜찮아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하다가 하고 날아갔어. 이 손잡이를 놓친 거야. 그래서 정말로 턱으로 떨어졌어. 그리고 여기에 쫙 긁힌 거야. 그 선생님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내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렸어. 정말 딸 키우기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근데 하고 웃으면서 날아가지고 더 부탁 떨어졌는데 선생님이 너무 놀랬던 거 뭐냐면 왜 그네 주변에 가면 애들 막 뛰어오지 못하게 쟤 뭐야 지금 저 시간 야 창문 열고 욕 좀 해줄래? 저 어린이 진짜 자 테두리 있어요 없어요? 테두리 공 있잖아 거기에 얼굴을 찍을까봐 너 너무 걱정을 했어. 다행히 안전매트에 뭘로 떨어졌어? 턱으로 떨어졌잖아. 매트가 아니라 얘가 10cm였으면 턱뼈 다 나가죠. 그치? 뼈 하나도 안 부러졌어. 쫙 여기 찰과상만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요거 있는 대로 하면서 후시니가 갖다 바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안전 매트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누구도 있어요, 얘들아? 자전거 안장 있죠. 안장도 무엇입니까, 얘들아? 얘도 무엇이에요?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충돌과 안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요,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이 안전장치들은 모두 다 무슨 역을 줄인 거야, 얘들아? 충격력을 줄인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충격량은 절대로 고급 승용차도 줄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충돌 직전의 속도와 충돌하고 나면 멈추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 똑같아. 모든 차는 멈출 거야. 근데 충돌 직전에 내가 낸 속도에 따라서 충격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도가 빨랐으면 충격량이 큰 거고요. 내 속도가 낮았으면 충격량이 무엇한 거야? 적은 건데 결국은 충격량은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충격력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건 충격력을 조절한 거예요. 맨날 서술형에서 틀려.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무슨 력을 줄이는 거야? 충격력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난 사실 그래.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차가 나올 것 같아. 안전한 차가. 그래서 이제는 에어백이 옆에서도 위에서도 터지는 게 사실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볼보가 이번에 그런 차를 만들어낸대네. 그러니까는 내가 적어도 볼보 수준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안전한 자동차가 고급 승용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운전하다가 막 불 붙고 이런 차는 사실 BM이면 뭐합니까? 그 뒤에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떤 차인지 알죠? BM. 그쵸? 그래서 이런저런 불 붙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진짜 안전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안전벨트 있죠? 안전벨트도 선생님 충돌과 안전 맞지 않나요? 자, 충격력을 줄인 안전이라고 그랬죠? 안전벨트는요. 충격력의 안전이 아니에요. 뭐예요, 얘들아? 안전벨트 왜예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뭐 할까봐 얘들아? 날아가는 거 방지하려고 안전벨트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자동차가 가던 방향으로 사람들이 자동차가 멈췄음에도 날아가는 건 이거는 뭐 때문이야? 이건 관성 때문이야. 그 관성 때문인 건 다 알아 몰라 얘들아? 알죠? 이건 관성에 대한 안전이지 여기 안전이 아니야. 요 다음번에 원래 선생님이 오늘 설명해야 될 게 관성이거든요. 근데 그 관성과 안전이 여기 나올 텐데요. 안전벨트와 얘는 다른 안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얘들아, 선생님 딱 한 문제만 풀어줄게. 자, 딱 한 문제만 풀어줄 건데 완자 있죠? 이걸 안 하고 갈 수가 없어. 빨리 해줄게. 자, 뭐가 있냐면요. 몇 페이지냐면 일단 127페이지에 포인트를 찍어줄 건데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보여줬던 그래프는 127페이지에 8번 그래프예요. X축이 누구예요? T. Y축이 누구예요, 얘들아? F. 힘과 시간의 그래프죠. 힘과 시간의 그래프 보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무슨 양이라고 그랬어? 충격량. 그래서 아래 넓이를 계산하면 걔가 무슨 양이 됩니까, 얘들아? 충격량이 돼요. 됐나요? 자, 옆에 10번 그래프로 넘어가세요. 10번 그래프가 내신에 나왔더니 싹 다 틀립니다. 여기서 X축이 T고 Y축이 누구예요? P예요. F가 아니라 P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넓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Y축이 운동량이죠. 맨 처음에 운동량이 몇이에요? 그래프 니네가 읽어봐. 10번의 그래프에서 Y축의 맨 처음에 운동량이 몇이에요? 0. 그 다음에 3초 후에 몇이 돼? 6. 그러면 나중 운동량 6. 처음 운동량 0.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몇이야? 6. 그거 자체가 무슨 양이야? 충격량. 선생님이 누차 말했잖아.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하다? 같다. 지금 니네가 구한 거 델타 P가 몇이야? 6이지? 그게 충격량이랑 같다라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봐봐. 기억. 0에서 3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어. 야, 힘 하면 이 공식 써줘야 돼. 충격량이 몇이에요? 6. 시간이 몇 초야? 3초야. 몇 뉴턴이야 그러면? 2뉴턴의 충격량이 나는 거야. 됐죠? 니은 봐봐. 0에서 3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6이다. 맞아 틀려? 맞죠? 방금 했잖아. 6. Y축을 읽으면 돼. 막 여기서 넓이 계산하고 있어서 틀리는 거야. 0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었어. 그럼 충격량도 몇이야? 6. 맞죠? 그 9N점 세크가 뭐예요, 얘들아? 9N점 세크가? 그 그래프 아래 넓이 구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넓이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129페이지 4번 문제 보세요.
129페이지 몇 번 얘들아? 4번 문제. 가는 누가 없는 얘들아?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BC가 정지해 있고 A가 B를 향해 무엇하는 거야? 운동하는 모습. A가 B와 충돌하고 그 다음에 B가 계속 가다가 C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을 하게 된대. 됐을까요? 그리고 A, B의 충돌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X축이 시간이죠. 2초.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초예요? 얘들아? 4초. 그 다음에 얘가 위치죠. 그래서 위치가 몇 미터예요? 얘들아? 4에서 시작하고요. 6으로 갔다가 나중에 누가요? 얘들아? 위치가 몇으로 갑니까? 얘들아? 10까지 가는데요.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고 A 그래프를 봤더니 A 그래프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꺾이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A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B가 요렇게 가다가 충돌로 요렇게 되는 게 B예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위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누구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얘가 시간이고 제가 위치야. 시간 거리죠.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가 누구에 해당해? 속도에 해당해. 그래서 맨 처음에 A의 속도는 2초 동안 4m 갔으니까 2m/s. 2초 동안 2m 갔으니까 몇 m/s? A는 충돌은 1m/s야. 자, B는 2초 동안 이동거리에 변화가 없어. 그러다가 그 이후 2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해? 6m를 이동하죠. 2초 동안 6m 이동했으니까 몇 m/s야? 그렇죠. 3m/s로 B는 처음에는 몇 m/s야? 0m/s로 멈춰 있어.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정리해봐. A가 몇 kg이라고 나와 있어, 문제. 봐봐, 3kg이라고 나와 있어. 3kg짜리가 2m/s였다가 몇 m/s로 변해, 얘들아? 1m/s로 바뀌는 거 맞죠? 내가 이 문제 무조건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얘들아? 무슨 운동량? 처음 운동량 플러스 무슨 양? 충격량. 그렇지. 그 다음에 무슨 운동량? 나중 운동량. 계속 반복하니까 기억이 나죠? 처음 운동량 3, 2, 6. 충격량 몇이야? 몰라. 나중 운동량 3, 1은 몇? 3. 맞아요? 그러면 IA는 몇이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이에요. 됐나요? 누구랑 충돌한 거야? B랑 충돌한 거야. 그러면 누구의 충격량은? B의 충격량은 A의 충격량과 방향은 반대이고 절대값은 같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3이에요. 자, 이제 B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 B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B는요, 처음에는 운동 상태가 역시나 똑같은 공식이야. 무슨 운동량? 처음 운동량 플러스 충격량 B는 무슨 운동량? 나중 운동량. 맞아요? 자, 그러면 B는 처음에 0m/s. 질량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어쨌든 속도가 0이니까 0입니다. B의 충격량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3이에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결론적으로 몇이 돼요? 3이 되네요. 맞죠? 그런데요, 나중 운동량이 누구 곱하기 누구예요? 다시 말하지만 질량 곱하기 누굽니까? 속도예요. B의 충돌 속도가 몇 m/s라고 나왔죠, 얘들아? 3m/s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얘 질량이 몇이에요? 모르겠어요. MB. 속도가 몇 m/s예요? 3m/s. 했더니 나중 운동량이 몇이 나왔다는 얘기야? 3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약분하면 MB는 몇이 돼? 그렇죠. 1kg이 되는 거. 됐나요? 이제 이 B가 3의 운동량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이 B라는 물체가 1kg인데요. 3이라는 운동으로 가다가 누구예요, 얘들아? 2kg의 누구? C랑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대요.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운동량 보존 법칙. 이 C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B 때문에. 그럼 B의 운동량으로 지금 C를 밀고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마찰만 없다라면 얘네들의 총 운동량은 누구 충돌 전에 각각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 안 같아? 같아. C는 아무런 힘이 없어. 맞죠? 자, 그래서 B의 운동량이 원래 몇이었어, 얘들아? 3. 이 3으로 밀고 간 거야.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충돌해도 총 운동량은 3이 돼. 됐나요? 그런데 충돌 후 둘은 합쳐져서 움직이니까 질량이 몇 킬로그램으로 바뀌어? 3kg. 속도는 몇이야?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곱했더니 결론적으로 몇이 된대? 3이 된대. 그러니 약분하면 몇이 됩니까, 얘들아? 1m/s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충돌 후 두 물체는 하나가 되어 몇 m/s로 움직인다, 얘들아? 1m/s로 움직인다 라는 겁니다. 됐죠? 이거 무슨 법칙? 보존 법칙이라고 그랬지?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 누구요? 각각의 운동량의 합. B는 3이었고 C는 0이야.
합은 결국 총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각각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뭐하다? 같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